도망가세요. 깊은 밤, 온 집안이 어둠에 잠긴 시간이었어요. 8살 수빈이가 제 침실로 조용히 다가와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이는 마치 누군가가 들을까봐 두려워하듯 제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귓속말이 제 귓바퀴를 간지럽히며 스며들어 왔어요. 수빈이의 따뜻한 숨결과 함께 전해진 말이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도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드는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아이의 둥근 눈동자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8살 아이가 할머니 귀에 대고 속삭이는 그 한마디의 귓속말이 평범했던 일요일 밤을 한순간에 공포로 바꿔놓았답니다. 무엇이 이 작은 손녀를 이토록 떨게 만든 걸까요? 따스한 4월 아침, 저는 아들 부분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향이 집안 가득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82이 되도록 쌓인 요리 솜씨로 파를 썰고 두부를 넣는 제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부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창밖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로운 아침을 알리고 있었지만 저는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기운이 떠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 미선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28살의 미선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는데도 얼굴이 창백해 보였답니다. 눈 밑에 짙게 깔린 다크서클을 가리려 화장을 두껍게 했지만 피곤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선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억지로 밝게 만든 듯한 그 목소리에서 어색함을 느꼈답니다. 며느리의 손이 물컵을 들 때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제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에서는 아들 재호가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답니다. 35살의 아들 재호는 평소에는 저와 눈을 마주치며 다정하게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했는데 오늘 아침은 신문 뒤로 얼굴을 숨기고 있었어요. 신문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답니다.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을 때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제가 끓인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정성스럽게 담은 반찬들이 평범한 아침상을 만들었지만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식탁에 어색한 침묵만 흘렀답니다. 8살 수빈이도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늘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제잘거리던 아이가 오늘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아이다운 밝은 에너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밥을 먹던 재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말투의 톤이었지만 저에게는 뭔가 이상하게 들렸답니다. 그런가?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요리를 마치고 나면 가스레인지를 2번씩 확인하는 게 몸에 밴 습관인데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직접 봤어요. 미선이가 남편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답니다. 재호와 함께 말이라도 맞춘 것처럼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수빈이가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런 적이 없어요.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답니다. 재호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애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재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워졌어요. 평상시 수빈이에게는 늘 다정했던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었답니다. 수빈이는 더욱 작아져서 의자에 몸을 움츠렸어요. 저는 손녀의 떨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뭔가 집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답니다. 재호와 미선이가 외출을 준비하며 현관에서 구두를 신을 때 재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집에만 계세요.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냥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말투였지만 거의 명령에 가까웠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서늘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갑자기 낯설어진 느낌이었어요. 미선이도 가방을 매며 덧붙였어요. 어머님, 약 꼭 챙겨 드세요. 까먹지 마시고요. 재호와 미선이가 집을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아침의 이상한 분위기를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빈이가 부엌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쪼르르 뛰어와서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제잘거렸을 텐데 오늘은 마치 누군가를 피해 숨어드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답니다. 할머니, 수빈이가 저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앞치마를 작은 손으로 꼭 붙잡았답니다. 왜 그래, 우리 수빈아? 할머니, 어젯밤에 무서운 얘기 들었어요. 저는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수빈이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아이의 크고 맑은 눈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부엌에서 조용조용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살 아이가 이런 심각한 얘기를 상상으로 지어낼 리는 없었거든요. 정말 그런 얘기를 했니? 네, 그리고 할머니 약도 다른 걸로 바꿔놨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아침에 유독 약 복용을 강조했던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자꾸 어지럽고 기억이 흐릿해지던 것도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수빈이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저는 이 아이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수빈아.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저 자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수빈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무시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약통을 꺼내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 먹던 혈압약과 겉모습은 똑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약의 색깔이 조금 더 진했고 크기도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수빈아, 이 약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이상해지는 약이라고요. 저는 수빈이의 작은 손을 제 주름진 손으로 감쌌습니다. 수빈아,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된다.
특히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로. 네, 할머니. 아이의 진지한 대답에 제 마음이 찡해졌어요. 8살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음모 속에서 저를 지키려고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미선이가 평소처럼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저는 약을 받아들였지만 이번에는 입에 넣지 않고 혀 밑에 살짝 숨겼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바닥에 약을 뱉어냈답니다. 미선이는 다행히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빈 물컵을 가져가 싱크대 안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부엌으로 돌아가면서 작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10시쯤 온 가족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재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길고 위협적으로 들리는 벨소리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재호가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재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인지 재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꼭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재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미선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업무 관련이야. 하지만 재호의 대답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업무 전화를 받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표정이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로 보기에는 너무 심각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상한 행동, 며느리의 초조한 반응, 그리고 최근 며칠간 느꼈던 모든 이상한 모습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는 소파에서 제 곁으로 살며시 몸을 붙였어요. 아이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수빈이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수빈이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아직 잠에 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빈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별일 없을 거야. 네,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수빈이의 목소리에는 8살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았답니다. 며칠 전부터 느꼈던 어지러움과 가물가물했던 기억력이 놀랍도록 나아진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난 며칠을 차근차근 되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꾸 깜빡하는 일들이 늘어났었죠. 가스불을 끄는 걸 잊는다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린다거나 하는 일들이요.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모두 새로운 약을 먹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선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며느리를 관찰했어요. 미선이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고 말투도 어색하게 밝았답니다. 어머님, 약은 드셨어요? 아직이야. 이제 먹으려고. 그럼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미선이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간절한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반드시 그 약을 먹어야 한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저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졌답니다. 거실에서 수빈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빛에는 그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답니다. 저와 수빈이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평소보다 더 또렷한 정신으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 그리고 수빈이가 보내는 걱정 어린 시선들을 말이죠. 그날 낮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수빈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집 밖으로 나섰어요. 미선이가 아무리 집에만 있으라고 해도 이제는 그런 말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의 햇살은 동네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날씨에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을 텐데 오늘은 달랐답니다. 저는 수빈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는 거예요? 수빈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진짜로 확인해 봐야 할 게 있단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80년 넘게 살아오며 수많은 시련을 견뎌낸 저의 의지가 그 말에 배어 있었어요. 동네 약국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단골로 다닌 이곳에서 제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 약사님은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약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칠 전부터 먹고 있던 약 하나를 꺼내서 건네드렸어요. 김 약사님이 돋보기를 쓰고 약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와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약사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 약 정말 병원에서 받으신 거 맞나요? 김 약사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병원에서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네요. 겉보기엔 혈압약 같지만 성분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성분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약사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분석을 해봐야 확실하지만 일단 보기엔 진정제나 수면유도제 성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자꾸 졸리고 기억이 흐릿했던 모든 이유가 명확해졌거든요. 수빈이가 제 팔을 꼭 잡아주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분을 분석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시중에 파는 약은 아닌 것 같아요.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약 같아요. 이런 약은 특히 고령자분께는 매우 위험해요. 의식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기억력 상실까지 올 수 있거든요. 저와 수빈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 정신을 흐리게 해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약국을 나오는 길에 수빈이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수빈아.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저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저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절대로 그 약을 먹지 않을 것이고 수빈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봐야 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재호와 미선이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와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초조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선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따지는 듯한 어조였어요. 동네 좀 다녀왔지. 혹시 다른 데는 안 가셨어요? 재호도 끼어들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냥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데 밖에 오래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외출을 하고 왔다는 사실에 아들 부부가 괜히 불안해 보였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재호와 미선이는 계속 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끼리 담소를 나누며 정다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더욱 저의 눈치를 살피는 기분이었어요. 수빈이도 부모님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답니다. 어머님, 약 드시는 시간이에요. 미선이가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가져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순히 며느리의 정성으로 여겼을 텐데 이제는 그 약 한 알이 독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평소처럼 약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입에 넣는 척만 하고 혀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손수건으로 약을 뱉어냈답니다. 수빈이가 멀리서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작게 윙크를 해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저녁 8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호가 서둘러 일어나더니 문을 열었는데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답니다. 검정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에 저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중 키가 큰 남자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답니다. 평생 사람을 많이 만나봐서 그런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어머니, 이분들이 부동산 관련 일로 오셨어요. 재호가 설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부동산에서 왔다고? 저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네, 어머님 집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 처리 건입니다. 낯선 남자들이 거실 테이블 위에 여러 개의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빽빽하게 채워진 문서들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처리하시죠. 작은 키의 남자가 재촉하듯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협박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답니다. 수빈이가 제 곁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 눈이 무서워요. 아이의 순수한 직감이 저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거든요. 어르신,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키 큰 남자가 저에게 서류와 인주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제가 평생 중요한 일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성격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나 봅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복잡한 법률 용어라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아들분한테 모두 설명드렸으니 그냥 믿고 도장만 찍어주세요. 재호가 옆에서 재촉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재산에 관한 일인데 어떻게 모르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내 재산에 관한 일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단호한 거부에 방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고 재호와 미선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어르신,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키 큰 남자가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오늘 놓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말 속에 담긴 협박의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8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저를 굴복시키지 않았답니다. 후회는 제가 할 테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어머니, 재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렵게 시간 내서 오신 분들인데 왜 이러세요? 제 아들이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내 시간도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서류에 함부로 도장을 찍을 수는 없어. 낯선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 큰 남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은근한 협박이 숨어 있었답니다. 문이 닫힌 후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 같았어요. 재호와 미선이는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고 저는 그런 가족들을 보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재호가 참았던 화를 터뜨렸어요. 좋은 조건인데 왜 거절하세요? 좋은 조건이면 나한테 제대로 설명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설명해봤자 어머니가 이해하시겠어요? 미선이의 말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무능한 노인으로 취급하는 가족들의 태도가 견딜 수 없이 아팠거든요.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잠든 후에도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돌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쯤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부엌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미선이가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약통을 열고 그 안의 약들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이번엔 더 강한 걸로 해야겠어. 미선이가 혼잣말을 했어요. 내일까지 완전히 정신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저를 해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말이에요. 저는 온몸이 떨리는 걸 느끼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답니다. 제 가족들이 저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방에 돌아온 저는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통장, 도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 통장까지 이 모든 것이 아들 부부가 노리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잠든 수빈이의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순진한 아이가 이런 복잡하고 무서운 어른들의 세계에 휘말려 있다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수빈아, 자니? 저는 작은 목소리로 아이를 깨웠어요. 수빈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답니다. 할머니? 수빈아,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이는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바로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아. 수빈이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놀라기보다는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표정이었답니다. 언제요? 내일 아침에 엄마 아빠가 나가고 나서. 할머니, 저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수빈이의 간절한 물음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둘이 함께 가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저를 버렸지만 이 작은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8살 아이의 용감한 다짐에 저는 새로운 힘을 얻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어느 때보다 굳은 각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호와 미선이가 외출 준비를 하는 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속에서는 80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용감한 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집에만 계세요. 미선이가 평소처럼 당부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에 얽매이지 않을 거였습니다.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순순히 따르는 척했어요. 약도 꼭 드시고요. 그녀가 건네준 약을 보며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젯밤에 본 그 끔찍한 장면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며느리가 더 강한 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모습 말이에요. 재호와 미선이가 나간 후 저는 수빈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이미 작은 가방에 소중한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할머니, 준비됐어요. 수빈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8살 아이가 보여주는 그 믿음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용기보다 소중했어요. 우리 수빈이 정말 할머니랑 함께 갈 거니? 네. 할머니가 어디 가시든 따라갈래요. 제가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 가방에 넣을 때 수빈이는 조용히 제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 담긴 성숙함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집을 나서려던 순간 현관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밤늦게나 들어올 거라 생각했던 재호가 집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외출복을 입고 가방을 든 모습을 본 재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려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재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처음 보는 모습으로 화를 내며 차가게 말했습니다. 그때 미선이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서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제 약국에 가셨죠? 미선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가면을 벗어던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니?
저도 이제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들킬 대로 들킨 마당에 계속 속는 척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호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이미 모든 게 드러나 있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내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내 정신을 흐리게 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도 말이야.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숨길 수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가 언제까지 정신이 또렷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선이가 돌변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치매 오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우리가 조금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자식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 어차피 우리가 물려받을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재호까지 그런 말을 하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수빈이가 제 뒤로 숨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아들 부부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재호야, 미선아. 제가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구나. 어머니, 뭔 소리예요?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나를 위해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정신을 흐리게 하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 그때 현관 초인종이 또다시 울렸어요. 어제 그 낯선 남자들이 다시 온 것 같았습니다. 재호와 미선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어머니,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이 오셨으니까 도장 찍으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버튼을 눌렀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재호가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저는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 가짜 약을 먹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 강제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지금 즉시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수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저에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어요. 작은 방에서는 낯선 남자들이 재호, 미선이와 함께 뭔가 급하게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경찰 신고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0여 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반가운 소리는 처음이었어요. 경찰관 두 분이 들어왔을 때 낯선 남자들은 이미 서류를 치우고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모든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신고하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바뀐 약 이야기부터 강제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협박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수빈이도 용기를 내서 자신이 본 것들을 경찰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른들이 할머니에게 나쁜 짓을 하려 했다는 것, 밤에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걸 봤다는 것까지요. 아저씨,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속였어요. 8살 아이의 진실한 증언에 경찰관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가짜 약도 증거로 제출했고 강제로 도장을 찍으라던 서류들도 모두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신분도 조회해 보니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재호와 미선이 그리고 그 남자들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제야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얼마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호와 미선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빈이의 양육권은 임시로 저에게 맡겨졌어요. 처음에는 82의 제가 8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수빈이가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제가 돌봐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는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할머니, 이제 우리 둘이서 사는 거예요? 수빈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그래, 우리 둘이. 제 대답에 수빈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수빈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따뜻한 밥을 짓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행복이 숨어 있었어요. 할머니,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은 수빈이 새 옷 사러 가자. 정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정한 기쁨의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제 계획에 수빈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저와 수빈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수빈아? 할머니 덕분에 나쁜 사람들이 잡혔어요. 아니야, 수빈이 덕분이지. 수빈이가 할머니를 지켜줬잖아.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함께 겪은 위험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가족이 뭐예요? 수빈이의 갑작스런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야.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위험할 때 용기를 내서 도와주는 사람들 말이지. 그럼 할머니랑 나는 진짜 가족이네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진짜 가족이야. 저는 수빈이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이가 잠들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이 섞여 있었답니다. 저는 수빈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아빠는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을 거야. 벌을 다 받고 돌아올 때는 반성을 하고 다시는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착한 사람이 돼서 올 때까지 할머니가 수빈이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수빈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약 때문에 흐릿했던 정신이 아니라
마음 편한 진짜 잠을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수빈이가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